그 6월 달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와 이제 개체라는 건 하나의 개체라는 뜻이겠죠. 얘는 한 개다. 근데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개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제 공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글이었는데, 안녕하세요. 글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포적인 뉘앙스를 얻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세포 뉘앙스들이 나왔어요. 이 세포가 어떤 세포와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포 핵과 이 세포 질과 세포 막과 세포 벽과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드리는 과제들은 좀 세포적인 느낌과 친해지는 비문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인과가 잡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과학 하시던 친구들이 되게 당연하게 풀었던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들이라는 거지. 이 세포의 핵과 막과 이런 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니들이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와 이제 공생이라는 개념도 되게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적인 얘기, 생물이랑 이렇게 요즘은 이게 트렌드거든요. 두 가지를 좀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법, 경제 이렇게 뭐 그다음에 철학, 철학 그다음에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을 이제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난이도도 있고 구조도 되게 괜찮은 글들이라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 작품이라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페이지 넘기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벌써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죠. 뭐와 뭐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닷물과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개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은 아닌데 자동차는 하나의 개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 뭘 개체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 이를 개체로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반대로 말하면 왜 자동차는 개체고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사고로 접근을 하면 좋겠죠.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뭐예요? 이게 나들이법비 구조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자연스럽게 뭐가 잡혀요? 이 어디야? 유사성. 여기. 유사성은 이 개체를 논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할까라는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성이라는 추상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성, 쌍둥이는 어때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DNA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하지만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끝나고 오시는군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단 읽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니까. 유사성 때문에 이걸 개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뉘앙스가 적절하지 않은 오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들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두었었던 이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유기적 상호.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는 이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 크게 봤을 때는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세 번 문제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보고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도 또 나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기적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다, 크다라는 이 유기적 상호작용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만으로는 그리고 이 상호작용만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개체라는 걸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른 개체입니다. 하지만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야?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큰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큰 상호작용이야. 작은 작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된다? 큰 상호작용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문단.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니까 이거랑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가 뭐예요? 상이한 시기에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상이면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어? 상이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가 동일한 시기인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 그래서 이 상이한 시간의 포인트는 뭐다? 인과성. 그리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는 유기적 상호작용을 보는 거고 시간이 다른 시기에는 인과성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네, 올라앉아요. 첫 번째 문제 하고 있어요. 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구체화하고 있죠. 이 과거의 나와 현재 나.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강한 인과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에도 나와 후손은 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쓸까요 안 쓸까요? 문제.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상호작용의 작다 크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주 강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과성이기는 하지만 개체라고 볼 수 없는 옵션들을 두 가지나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을 때? 내가 내 자손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내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또 다른 개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개체라고 한다 안 한다? 나와 자손이 동일한 개체예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옵션이 뭐예요? 나와 타인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얘도 당연히 개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지만 여기에 작용들은 뭐예요? 결국은 점점 뭐 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예 상관이 없고요. 인과가 없고요. 얘는요? 중간쯤 있고요. 얘는요? 강하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게요? 이게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개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인과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개체예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었어요.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 이 문제가 이 보기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철학적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생명공학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편해지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DNA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우리가 이런 유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이제 뭐가 뭐 어디에 다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과학 시간에. 이렇게 생겨먹는 거. 여기에 DNA. 얘네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성질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잡으셔야 된다?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제발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어떤 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구조는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기 때문에? 기술했잖아요. 이 부분에, 이 내부에, 이 바깥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속성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고 증식하여 후세에 전달을 합니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우리 키트 기억나나요? 키트 하면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계속 과제 제대로 하셨으면 이제 뭐 그 카메라 우리 DIS, OIS 방식으로 또 나눠지는 것도 이제 느끼셨을 거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 나눴을 때도 똑같은 거고 또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긴장을 해야겠지. 무슨 세포와 진핵세포와 이 원핵세포의 이미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 경험했잖아요. 살모넬라균이 나왔을 때 이게 직접 방식이니 경쟁 방식이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됐죠. 단백질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예시로서 이제 주어가 바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옆에 살며시 뭘 적어주는 거 좋아요. 얘가 이제 사람 같아. 얘가 박테리아나 고세균. 이런 식의 이제 주어를 정리하는 버릇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주어를 같이 묶고 가면. 뒤에서는 예시에서는 원엑스퍼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해? 고세균,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퉁쳐버려요. 그때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원엑스퍼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게 섞이는 순간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좀 더 가보죠. 그래서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많이 포인트겠죠. 원핵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이게 참 불친절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구조화를 하면 그래요. 진핵세포는 핵 안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있고 여기 안에 DN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포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 근데 원핵세포는 뭐가 없대요? 그냥 한 줄로 끝내잖아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여기서 이미지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이 있을 때 안에도 세포질이 있고. 근데 뭐가 없대요? 핵이 없대잖아. 그럼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냥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 맞는데, 이게 과학 시간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요, 뭘 가지고 있어요? 세포질을 가져요. 모든 세포는 세포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의 차이는요, 이 세포질에 DNA가 전체적으로 녹아있느냐, 그리고 아니 DNA를 이렇게 보존하고 막으로 막아서 새로운 핵을 만드느냐, 이 차이가 이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명칭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원핵세포가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핵세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생명과학 시간의 상식선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읽었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 오늘 이 이미지가 제대로 안 잡힌다면 유튜브에 세포 쳐보시면 좋습니다. 아 진짜로 이 세포 되게 설명 제가 잘해준단 말이야.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이미지를. 우리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좋은 점은 뭐라고요? 이제 구조를 만들므로써 더 붙여낼 수 있다는 정보들. 그다음 보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이제 찍을 수 있어요.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면 여기에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짬이 차시면 한 개냐 여러 개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얘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얘는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기관에 한 종류인 뭘 제시해주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 얘가 뭘 만든다? 생체 에너지. 이렇게 구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다 여기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거슬리셔야 되는 단어가 대부분.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다. 오해가 있어요? X가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내부로 있을 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예민하게만 생각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이에요. 자, 여태까지 잘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진핵세포도 하나의 개체고 원핵세포도 하나의 개체인데 알고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핵세포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게 원래 하나인 줄 알았어. 얘가 하나의 개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예요? 원핵세포였대요. 자,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의 개체인가? 개체이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개로 봐야 되는가? 하나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만일 얘가 원래 이거였으면 얘를 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얘가 개체였거든. 그럼 얘가 지금 개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미콘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가 하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개체로 봐야 되는가? 두 개의 공생관계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얘가 아니었을까? 라는 이야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아무튼 이름을 정리해 주죠. 공생 발생설.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핵 플러스 원핵이 합쳐서 시간이 흘러서 진핵이 되었다. 이런 식의 구조를 잡아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공생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내부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쓸 수 있다? 이 공생이라는 키워드는 뭐일 때도 괜찮고 외부일 때도 당연한 거고 내부일 때도 뭐다? 전부 다 괜찮은 걸로 우리 칩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항상 말하죠. 괜히 주는 건 없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공생설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심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의학, 그러니까 과학은 어때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서양 과학이 동양 과학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의학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1번 관심이 없었다. 2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3번 정부가 반대했다. 4번 유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넘버링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걸 넘버링으로 잡으면서 인과를 잡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억으로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럼 이건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이 문제는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거의 그냥 매칭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발전을 해요. 1년이 지났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말을 바꿔줘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바꿔줘요. 근데 그
말을 바꾸는 작업도 뭐랄까 되게 전략적이에요. 수능이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1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투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서 예민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민했어야 될까요? 이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눠져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라는 구조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쪽 뭐예요? 이 얘네들의 구조와 사례는 얘 뭐예요? 이미 알려졌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었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얘가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있었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의도가 있다고.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믿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당연했어요. 실제로 우리 지구가 둥글다 같은 것도 어땠어요? 지구가 둥근 과학적인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런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라든지 배가 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없어진다든지 되게 과학적인 근거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구체화를 하고 있죠. 거의 한 문단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변이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또 나왔죠? 전통적인 유전학.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한 명이 태어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두 개가 합쳐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자, 변화 나왔죠. 이때는 안 됐었는데 뭐를 기반으로? 전자현미경이 등장하고 실제로 이 전자현미경이 만년됨으로써 바뀌는 과학적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야 신이 있냐? 신 있다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투여서 야 이게 말이 돼?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원자현미경이 등장함으로써 진짜 보여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밝혀진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이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느껴져야 돼. 얘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얘의 차이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면 이게 이유인 거예요. 이 세포핵에 여기 그려졌잖아요. 이 핵의 DNA와는 다른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DNA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번이 뭐예요?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 2번이 뭐예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됐었죠. 그럼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흘러갔던 여기의 본질 이 변화의 본질 수능은 진짜 여기를 찝어내게 돼요. 다른 1, 2, 3, 4, 5번을 모르더라도 요것만은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 넣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 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천천히 따라가면 되겠지. 5번째.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핵 생물은 고세균의 세포 내에 있습니다. 고세균. 고세균도 원래 뭐였어? 고세균도 원래 원핵 세포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세균의 내부에서 얘도 뭐밖에 없었어? 여기 DNA밖에 없었을 거야. 이 고세균의 DNA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 내부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이러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내부 공생을 하다가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을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샘물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세균은 뭐가 되고요? 원핵에서 진핵샘물이 되고요. 세포 비슷하지. 그러면서 뭐가 생긴 거야? DNA가 생긴 거야. 이렇게 DNA가 이렇게 막을 가지고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 빠져 있었던 애 이렇게 있었던 애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요 이미지인 거잖아요. 요 밖에 있었던 뭐가 돼버렸다? 얘가 세포 소기관이 돼요. 이런 이미지가 돼버렸죠. 자, 또 근거 나와요. 이게 되게 친절한 글이에요. 이 정도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 만 예민해야겠죠. only예요. only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야? 이분 분열로만 얘가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예요? 포린이 존재하는 포린. 얘도 올리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좀 짬을 먹으셨어.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 때는 포린이 있니 없니에서만 끝났다고. 우리 때는. 네, 여러분 때는 이제 어떻다고요? 교집합까지 생각해야 돼요. 교집합까지. 이 포린의 이름이 뭐였어요? 얘가 수송단백질이었죠. 뭔가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백질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뭐에도 있고요. 얘는 저기 있는 진핵세포에도 있고요. 얘도 뭐에 있는 거예요? 원핵세포에도 있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수송 단백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얘는 교집합인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어. 하지만 이 포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송 단백질 중에서 포린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핵세포 거라는 거지. 이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과 요 공통점을 같이 읽으면서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 맨날.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만 얘기했을까?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있다. 만 하면 수송 단백질과 포린은 무조건 뭐에만 있는 거예요? 원액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사를 풀어낸다는 건 두 가지를 차이점을 인지하는 거죠. 교집합과 차이점을. 이런 느낌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카디리오핀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세 번째. 우리 박테리아, 우리 원핵세포에 있는 얘도 홈이죠.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과거에 얘가 원핵세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 이것도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원핵세포의 리보솜과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뭐예요? 리보솜이 있다 없다로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얘 역시도 뭐가 있고 진핵도 있고 얘도 누가 있고요? 원핵도 있는데 어디에서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원핵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이거 그냥 있다 없다로 구분했는데 제발 이 교집합, 이제는 교집합 진짜 중요해요. 지금 매주 나오잖아요. 좀 더 이제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를 세련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부터 얘 공부하기 힘들지. 그래서 야 1시면은 그래도 할만하잖아. 9시가 아니라.
우리 2월달 말에는 시험 볼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받으러 드린 거 6시 40분에 저랑 만나시면 됩니다.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 따로 오셔서 보시고요. 아무튼 시간 재서 푸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벌써 끔찍하고. 그다음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때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절한 그림입니다. 뭐야? 여기서 문제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포인트가 뭐야? 여전히 첫 번째 뭘 갖고 있대요? 고유한 DNA를 가졌어요. 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복제와 증식이 일어난대. 그죠? 미토콘드리아의 진핵세포를 공생관계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고 이거 두 번째로 갈까요? 지가 스스로 복제와 증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충분히 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개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얘가 개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로 안 보고 단독의 개체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좀 표현이 이상한가? 공생으로 왜 보지 않고 왜 하나의 개체라고 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질문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 무조건 문제가 나오겠죠. 이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생명체가 잠깐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인지 보세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이 한 줄 때문에 3점짜리 문제가 나가요. 단위 한 줄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본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뭐예요? 뭐 어떤 구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가 나와요.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 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얘는 고민, 전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떨어져서 죽든 살든, 지가 혼자 살아남든 같이 죽든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야? 이 유기적 상호작용만 전제 조건으로서 뭘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개체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그럼 또 가볼게요.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 다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뭐하다?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이거 하면서 저 앞쪽에 있던 글을 떠올리시면 참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 첫 번째 분단 이슈가 뭐였어? 유기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뭐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래서 얘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야.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야, 방향성도 만들어져요. 방향성도 누가? 이 진핵세포가 살려줘. 누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미코니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얘가 보유한 DNA를 갖고 복제 증식을 지가 하고는 있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 진핵세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여기. 그래서 요 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리고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의 많은 부분의 세포 핵이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과주 관계상 얘기하지만 DNA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이가 짧아져. 이 세 가지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원래는 이 소기관 여기에 있었던 DNA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DNA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이 DNA가 여기로 빠져나오고 여기. 지금 방향성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간 거야. 여기서. 그럼 문제 어떻게 내면 돼요? 이렇게 내면 돼요. 실제로 출제가 된다니까.
이런 얘기들. 그다음 마지막 줄. 그다음 마지막 줄.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액에서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습니다. 만약에 이 DNA가 지가 혼자 다 갖고 있었으면 방금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단백질은 어디서? 세포에게 DNA에서부터 왔습니다. 어디야? 여기에서 다양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얘는 뭘 한대요? 생체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여기 부분으로 볼게요. 요 뉘앙스가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세포의 구조예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1번은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했지. 근데 공생 발생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잘못됐지. 공생 발생선에 대한 견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이 다양한에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2번.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있었죠.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아니요. 세포의 정의는 이미 끝났어요. 3번.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뭐가 나왔어요? 유기적 상호작용, 인과성 얘기해주고요.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 발생설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중 유기적. 답은 한 번밖에 될 수가 없다. 4번.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벌써 틀렸죠. 개체는 유형을 분류하지 않았고요. 5번. 개체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한 후 있었어요.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두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 뉘앙스들을 다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한 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보죠. 1번. 어디서 나오는지 봐봐. 잘 봤거든. 1번.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없애야 돼요. 1번. 바로 없애셔야 되고요. 2번.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된 문제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끝이에요. 똑같죠?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도 이제 우리가 뭐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웠어. 이거 찾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온리를 되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가 있고 두 가지로 만들어져야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분분열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얘기기는 하지만 충분히 넘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다. 이제 말을 바꿔주죠. 말을 바꿔주고 4번.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별표입니다. 오늘 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세포 모든 문제를 이 뉘앙스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자. 여기를 했으니까. 어디 지는 게 좋지? 여기 지울게요. 여기를 써볼게. 여기 썼으니까. 정말 예쁘게 그려보지. 그 마지막 두 줄이 이게 되거든요. 저도 열심히 그렸는데 마지막 두 줄이 여기 저 그림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저 진핵세포의 이야기를 구체화하면 세포질이 있고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고요. 여기에 DNA가 있어요. 이 세포질 안에 뭐가 있대요? 우리 미코인가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있던 거예요. 이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문단에 그 강조했었던 별표 쳤었던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하는데 여기에서 합성돼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뭘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거죠. 여기에서 생체 에너지. 이 구조가 잡혔어야 돼. 그랬을 때 이 4번을 다시 읽어보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하게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 거야. 이거 찾아내는 거. 근데 이거 알려면 뭐예요? 이 인과 아웃의 인과를 되게 중요해. 헷갈려. 이것도 막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막이고요. 이것도 막이에요. 이거. 문제가 얼마나 악랄해. 심지어 이것까지 줬어. 이미지를 줬단 말이야. 하지만 이 인상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표의 인과를 네가 인지하고 있는 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얘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 때문에 이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뭔가 우리 문돌이들이 구조화해야 돼요. 네, 해버리면 되게 쉬운 얘기다. 자, 5번.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진짜 잘했어. 인과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나눴어요? 이거 나눴단 말이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가장 뭐예요? 개체가 가장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인과성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제일. 실제로 얘네들은 인과성이 없지 않아요. 얘와 얘 사이에 인과성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인과성이 크겠어? 이 고세균이 뭐가 되고요? 진핵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한 상태인 거고, 그죠? 얘는 다른 개체였다가 하나로 바뀌었잖아. 하나로. 물론 인과성이 없겠지. 시간이 흘러서 변했으니까. 하지만 자신보다는 뭐다? 자신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시랑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저거 다 써. 요번에 다 저런 얘기들이. 다 기출문제 6월 9월 얘기들이 저 그림을 그리는지 안 그리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생명을 전공하셔서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랄까 저런 버릇이 단순히 생명에서 끝나는 얘기들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게 세포 경제도 그럴 거고 나중에 이제 기술도 그럴 거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3번 봅시다. 3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죠. 이것도 친구들이 엄청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오답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보자고. 기억의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 찾으면 돼요? 첫 번째, 핵이 서로 DNA가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다?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한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1번. 이거 다 5번 볼게요. 5번.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기 전에?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 근데 이 얘기가 뭐랑 똑같아요? 개인의 DNA를 봤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꼴 뭐다? 이꼴 고유한 유전 정보 이꼴 이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요거 우리 그래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이게 이거다라고 DNA의 정의를 때려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악한지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DNA가 개별적인 DNA가 있다가 아니라 고유한 유전 정보라고 이야기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정의적인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어디 지금 안 쓴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한번 이제 이거 쓰겠지. 이분 분열을 하니 포린이 있니? 그다음에 카디리오핀이 있니 없니? 리보솜이 유사성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할 수가 있었다. 기억 보시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다. 1번 너무 괜찮은 얘기죠. 2번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맞아요.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얼마나 양아치가 리보솜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진핵이 아니라 뭐 갖고 있었어야 돼요? 원의 세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3번 이유자 나와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거. 되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왜? 포린이 있었으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 찍었어. 근데 뭘 생각했어야 된다? 이게 교집합이구나. 이 수송 단백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꼬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였죠. 디귿도 지우셔야 됐었고. 5번에 이 카리디오피는 혼이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도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금방 하시면 돼요. 이렇게. 5번. 야, 이것도 통곡의 문제였지. 근데 내신은 선생님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정답률이 좀 처참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조금 너무하기는 했어요. 좀 너무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 복어는 테르도독신이라는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독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합니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죠.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공생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 서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게 공생으로 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관성은 어때요? 그 아래 거는 뭐인 것 같아? 개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습니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어버렸습니다. 봐봐. 마지막 줄이 느낌이 어때? 함께 죽었대. 일심동체네? 개체네? 위에가 공생이었으니까 아래가 개체가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썼던 거예요. 이거 글 자체가 그리고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인상만 가지고 이제 풀다 보면 5번 볼래요. 제일 높은 오답률입니다. 아메바와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와 복어 사이는 모두 공생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랫게 모두가 아니라 이제 서로 공생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이야기가 뭘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돼요. 글은 다 얘기를 해줘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된다.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있다 없다는 우리가 이걸 개체라고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데이 법비 구조를 또 이렇게 꼬는 거예요. 항상 말투만 바꿔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유기적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유기적 상호작용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상호작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진핵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데 어때요?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뭔? 고유한 DNA와 복제 증식을 하는 게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아? 진핵세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어 보여서 여기서 키워드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 한 단어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가 개체가 아니라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인상이 똑같아. 이 미토콘드리아랑 인상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얘는요, 스스로 한다 그리고 타율적으로 한다의 차이점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수능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해야 돼. 이거 넘기고요. 이거 넘기고 이거 되게 그럴싸하고 넘기고 이것까지 가가지고 이걸 고민을 해야 돼. 네, 저도 가르치지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수능장에서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이야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설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이렇게 디테일까지 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가능성과 확률을 올리는 작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 3점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죠. 이 3점은 조금 기도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1등급 컷이 82점, 84점이에요. 이게 1등급 컷이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1등급 컷이 89에서 90점 이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마지막 봤었던 이 문제 3점짜리는 사실 좀 내려놔도 돼.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순간부터 3점은 1년 동안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되 나의 메인 이야기들은 그 앞쪽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한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게? 1번.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서기관으로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개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이야기였지. 그 근거는 뭐다? 스스로 자기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공생관계다 라는 식으로 반대급부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두 개. 하나가 뭐예요? 요거. 진짜로.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연습해 제발. 수능장 가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됐을지 그려지는 거지만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야 돼요. 이 화살표 하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연습해놔야지 실전에서 쓴다. 진짜로 이걸 해보시면서 그 구조의 뉘앙스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기출문제 풀면서 세포 나오는 것만 모아놨거든.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수특에서 이런 뉘앙스가 있을 때 또 요쪽 공부는 좀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려사항인가? 고려사항이 아닌가. 요 얘기의 뉘앙스가 되게 매력적으로 등장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비문학은 그렇고요. 이제 넘겨보시면은 예, 그다음에 2학년 건데 유전도 방금 얘기했잖아. 유전이 얼마나 가까운가, DNA가 가까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13번부터 나오는 거 있죠? 2017학년도 수능 문제 있어요.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이쪽 있죠? 이거 별 5개입니다. 얘는 반드시 넘길 거야. 얘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길 거야. 실제로 이 세포, 뉘앙스의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방금 이 그림 있지? 요 그림이 안 되면 어떤 식의 작용이 되는지가 나와요. 실제로 그 4번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4번, 15번 문제 있죠? 여기도 별표 쳐놓으시고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미지가 엄청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이 투랑 좀 비슷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기계적이라서 좀 더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 글은 얘가 핵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했지. 이 글은 이제 위가 하나 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위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소 같은 반추위 동물들은 어때요? 위가 4개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걔네들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섬유소 비섬유줄 중에서 하나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데 얘는 두 가지를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투로 또 이제 쪼개가지고 내려가면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세포 이야기, 그다음에 혈액 이야기니까 인 아웃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서 바깥으로 영향을 받는지만 구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고전 이야기, 고전 소설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